1968년 나스카의 인기가 한창일 당시 다찌는 포드와의 레이스에서 연속 패배를 경험했으며 심지어 자매 회사인 플리무스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었다. 이는 다찌에게 꽤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참지 못한 최고 경영진이 지시를 내렸는데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레이스에서 이길 수 있는 차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레이스를 위해 구조 변경된 차저였다. 68년식 차저는 미국의 상징이었으며 머스카들 중에 탑5 안에 들 정도로 멋지게 생긴 차다. 하지만 레이스카로는 형편없었다. 넓은 그릴은 공기 저항에 최악이었고 세미 패스트백 루플라인을 가진 차저는 달릴 때 진공 상태를 만들어 차를 위로 뜨게 하는 성향을 가져 고속에서 운전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찌는 차저에 코로넷의 그릴을 장착하고 뒷유리와 B필러 간의 단차를 줄였다. 그 결과로 차저 500이 탄생했고 이 차는 고속에서 운전이 가능해졌으며 전 모델에 비해 많은 단점들을 보완했다. 그러나 포드도 당시 그들의 스토카인 그란토리노를 개발했는데 데이토나 레이스에서 차저 500으로 토리노를 상대하기는 다시 역부족이었다. 다찌는 분노했고 더구나 플리무스의 메인 레이서 리처드 패티는 이런 쓰레기 같은 레이싱카를 타기 싫다며 포드로 이적했으며 포드에 합류하자마자 그는 1969년 데이토나 경주에서 첫 우승을 한다. 다찌는 이미 구겨진 체면을 살리기 위해 리처드 패티를 영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또한 다찌 엔지니어들은 다시 새 디자인 개발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차저의 뾰족한 앞 노즈와 뒤에는 만화에서나 본 커다란 날개를 다는 등 혁신적인 차를 개발한다. 개발자들은 이 스케치를 다찌의 총괄 경영자인 랍 머커리에게 보내는데 그는 그가 본 차 중 최악의 디자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한 랍 머커리는 다음 나스카 시즌에서 꼭 우승이 필요했기에 많은 고민 끝에 새 디자인 개발에 승인을 한다. 그래서 마침내 다찌는 차저 데이토나 개발에 착수한다. 심지어 크라이슬러 미사일 개발 부서의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개발자를 데이토나 프로젝트에 투입시킨다. 맞다. 크라이슬러 내에 미사일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미 정부를 위해 탄도미사일을 생산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과학자들이 디자인한 미사일을 가져와 재생산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데이토나 프로젝트를 위해 영입한 존 포이터는 실제 로켓 과학자다. 크라이슬러에게 데이토나 개발은 전쟁을 위한 로켓보다 더 우선이었던 것이었다. 개발을 마친 데이토나를 첼시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여러 테스트를 거치는데 운전자들에게 절대 305km 이상 달리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 이유는 포드가 자신들의 스파이 비행기를 이용해 크라이슬러 테스트 트랙을 정찰하며 몰래 그들의 실험을 감시한 것이었다. 크라이슬러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포드는 스파이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시대였다. 다찌 운전자인 찰리 글로즈백은 데이토나를 328km까지 달리며 나스카 역사상 처음으로 320km 기록을 돌파했다. 팀은 데이토나의 최고 속도를 비밀로 유지했고 크라이슬러의 엔지니어링 직원이나 경영진 외에는 아무도 차의 실제 속도를 알지 못했다. 데이토나는 1969년 9월 14일 엘라바마 국제 스피드웨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데이토나는 폴 포지션을 너무 쉽게 획득했고 다음날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 경기 결과는 포드와 쉐보레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 후 데이토나는 1969년 시즌의 마지막 10경기 중 7경기에서 우승을 한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데이토나의 뾰족한 노즐은 그 어느 레이스카보다 바람을 칼날같이 갈랐고 뒤에 달린 커다란 날개는 차에 엄청난 그립감을 주었다. 그리고 팬더 위에 달린 2개의 에어덕트도 그저 멋으로 있는 게 아니었다. 다찌는 나스카 관계자들에게
차량이 고속 주행 시 바퀴 사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공기 압력에 의해 위로 뜨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저 커다란 윙은 클린 에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나스카 용어 중에 클린 에어와 더티 에어가 있다. 잠시 두 용어를 설명하자면 클린 에어는 내 차 앞에 차가 없어서 차로에는 어떤 공기 영향도 받지 않을 때를 말하고 더티 에어는 내 앞에 있는 차로 인해 공기의 흐름이 바뀌거나 그로 인해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내 차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을 더티 에어라 부른다. 그래서 더티 에어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윙을 높이 만든 이유이다. 앞에 언급한 로켓 과학자 존 포인터에 따르면 더티 에어일 때 차 뒤쪽 부분에 바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날개를 높이 올려 뒷바퀴에 더 많은 다운포스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호몰로게이션 때문에 데이토나를 경기 출전시키려면 500대의 양산차를 생산해 판매를 해야 했다. 일요일의 역대급 레이스카 경기에서 데이토나가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시청하고 다음 날에는 그 같은 차를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다츠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딜러들은 데이토나를 판매하기가 정말로 어려웠다. 차가 너무 못생겼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앞 노즈의 디자인 때문에 엔진 과열 현상도 있었다. 또한 1500대의 양산차를 딜러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나스카의 바뀐 규정으로 인해 다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것은 저번 시즌보다 3배나 많은 양이다. 다음 시즌에는 자매 회사인 플리메스가 슈퍼버드라는 자신들만의 날개가 달린 레이스카를 선보인다. 그리고 비록 데이토나와 슈퍼버드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두 차량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플리미스 디자이너들은 데이토나의 큰 노즐을 좋아하지 않아 앞부분을 재설계했고 날개는 트렁크 안쪽으로 위치했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데이토나보다 시속 5km 더 느렸고 만약 두 대의 차가 트랙에서 200랩을 돌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록 차이가 난다. 크라이슬러가 예전보다 훨씬 빠른 차를 내놓자 관심을 보인 리처드 패티는 다시 플리메스로 복귀해 1970년 시즌에서 다시 레이스를 하게 되는데 그의 대표적인 패티블루 슈퍼버드가 그의 레이스카였다. 승리의 금주인 크라이슬러는 데이토나 1500대, 슈퍼버드 1500대, 총 3000대의 잘 팔리지도 않는 양산차들을 레이스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산한다. 1970년 나스카 시즌은 크라이슬러의 동무대였다. 시즌 48경기 중 33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71년 나스카는 300큐빅인치 이상의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데이토나와 슈퍼버드가 더 이상 우승을 할 수 없게 됐다. 나스카는 엄청난 속도로 인한 사고 우려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변명했다. 그런데 우린 매 순간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에 임하고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위험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규정을 꼭 넣어야 했을까? 오늘날 데이토나와 슈퍼버드는 전설적인 머슬카로 존재하고 있다.